1945년 5월 유럽 전역에 드리워졌던 어둠의 장막이 마침내 걷히던 순간이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이 베를린의 폐허를 휩쓸고 지나가던 그 혼란 속에서 역사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여성들의 삶 또한 송두리째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돌프 히틀러의 비서들이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핵심부에 있었던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세상의 냉혹한 시선과 가혹한 운명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독재자의 지근거리에서 숨쉬던 그들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의 가려진 운명, 그들의 죄책감, 그리고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처절한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소녀들이 어떻게 한 남자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그림자가 거친 후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에서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던 서연 씨는 얼마 전 보았던 다큐멘터리를 회상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역사 속 여성들의 복잡한 삶을 다루고 있었죠. 특히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든 채 1930년대 독일에서 젊은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던 시대, 명망 있는 자리였던 총통의 비서라는 직책은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안정적인 직업, 어쩌면 특별한 사명감까지 더해져 그들은 그 자리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가장 어두운 장에 이름을 올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아마도 트라우들 융게일 것입니다. 그녀는 히틀러의 마지막 비서 중 한 명으로 총통의 벙커에서 그와 함께 최후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22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융게는 원래 무용수가 꿈이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서직에 지원했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히틀러의 개인 비서로 채용되었고 그로부터 3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회고록에 따르면 히틀러는 때로는 자상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으며 아이들과 동물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마치 동네 어른 같은 모습이었다는 그녀의 묘사는 우리에게 깊은 혼란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융게는 자신의 시야를 좁혀 히틀러의 인간적인 면모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서류를 타이핑하고 전화를 받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과연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음모들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내면은 분명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탈출한 융게는 연합군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정치적으로 무지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히틀러의 악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홀로코스트와 잔혹한 전쟁 속에서 어떻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총통의 비서들은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채 히틀러가 원하는 정보만을 접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작은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한정된 시야에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증언은 이후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융게는 평생 죄책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히틀러를 인간적인 인물로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젊음과 무지가 그러한 시각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융게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과 악의 시대에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무지는 정말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섬뜩하고도 복잡한 이야기에 매료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J-POP 아이돌의 밝은 노래가 흘러나오는 명동거리를 걷는 기분으로 저희는 여러분께 세계 2차 대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또 다른 비서 게르다 크리스티안은 융게와는 또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녀 역시 히틀러의 총애를 받던 비서 중 한 명으로 벙커에서 히틀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벙커 탈출을 시도하다가 소련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융게와 마찬가지로 히틀러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무지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의 포로가 된 그녀는 혹독한 신문과 수감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크리스티안은 수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풀려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사회는 그녀를 배신자로, 악마의 조력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과 권력은 사라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비난과 고독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독신으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버린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권력의 그림자에 빠진 이들이 겪어야 할 비극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안나 볼프는 히틀러의 첫 비서 중 한 명이자 가장 오래 그의 곁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1920년대 후반부터 히틀러의 비서로 일하며 그의 모든 사생활과 업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습니다. 볼프는 히틀러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가 벙커에서 자살하기 직전 다른 비서들과 함께 피신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끝까지 히틀러의 곁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충성심은 결국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볼프는 미국군에게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심한 신문과 취조를 받으며 과거를 회상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볼프가 히틀러의 모든 악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를 천재이자 위대한 지도자로 굳게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에게 히틀러는 개인적인 영웅이었고 그의 이상은 곧 자신의 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은 그녀가 홀로코스트와 전쟁 범죄를 외면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독일 민족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 아래 양심의 목소리를 스스로 억눌렀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볼프는 남은 생을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고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기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진실이었든 그녀의 삶은 히틀러라는 거대한 인물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버렸고 그 그림자는 그녀의 죽음까지 따라다녔습니다. 크리스타 슈레더는 또 다른 중요한 비서였습니다. 그녀 역시 히틀러의 곁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다른 비서들보다 학식이 높았고 히틀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슈레더는 벙커에서 히틀러의 마지막 명령을 받고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연합군에게 체포되어 프랑스에서 수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구금 생활을 견디며 자신과 히틀러의 관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수감 중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고록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히틀러의 사적인 모습과 권력의 내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슈레더는 히틀러를 자신을 속인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히틀러의 이상에 매료되었지만 점차 그의 잔혹성과 기만적인 면모에 실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전쟁 후 비록 세상의 비난을 받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가졌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슈레더는 다른 비서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나치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들이 과연 시대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꺼이 독재자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깊이 사로잡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언제나 숨겨진 진실을 찾아 여러분께 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사회가 얼마나 쉽게 광기에 휩쓸릴 수 있는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광기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1945년 이후 이 여성들은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남은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위장하여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결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많은 이들이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았던 것처럼 독일의 이 여성들 역시 사상의 경류 속에서 표류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고뇌는 수많은 전쟁 생존자들의 아픔을 대변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서울의 어느 낡은 골목길에 숨겨진 오래된 사진관처럼 과거의 흔적을 간직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사진관 속 희미한 인화지처럼 그들의 기억 또한 점차 흐릿해졌지만 존재 자체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미용사가 되거나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잊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과 끝없는 질문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트라우들 융게는 자신의 죄책감을 일평생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유일한 증인 중 한 명이었기에 언론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히틀러에게 매료되었던 어린 시절을 후회하며 자신의 무지를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늘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서 모든 것을 보고도 몰랐을 수 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융게는 1990년대 후반 자신의 회고록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영화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고뇌와 회한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제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이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만약 오늘날의 우리가 친구들과 홍대에서 밤새도록 게임을 즐기고 K-팝 콘서트를 보러 다니는 평범한 20대들이 그 당시에 독일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유혹에 빠져들었을까요? 권력의 냄새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안정적인 삶에 대한 열망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그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총통의 비서라는 자리는 미래를 보장해주는 매혹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악마의 손길을 경험했고 그 대가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틀러를 매력적인 인물로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마성을 지니고 있었고 겉으로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의 이면에는 인류에 대한 증오와 파괴적인 본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서들은 그 본성을 늦게야 깨달았거나 혹은 깨달았음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승자와 패자의 기록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고통받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비서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나치 이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히틀러를 옹호하며 자신들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이미 왜곡되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악은 단지 소수의 광기 어린 지도자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묵인과 동조 속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어둠의 시대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줍니다.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무관심 혹은 침묵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서울의 활기찬 밤거리, 동대문 야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들의 고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한때 번성했던 나라가 어떻게 독재와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교훈입니다. 그들의 처절한 종말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경고입니다. 평범한 개인의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기록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악의 평범성을 경계하고 늘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의 삶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대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세상의 어두운 면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기를 바랍니다.